네, 청장님 오늘 아침에 업무 보고에 보면 따뜻한 세정 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게 자료 화면에 보면은 아름다운 세상 이래서 표지 페이스북에도 아주 이미지가 국민 친화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셔서 참 좋아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자상한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셨는데요. 세무조사는 그 누구라도 탈루 가능성을 검증하는 강제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일 따름인데 이 세무조사를 그야말로 자상한 세무조사라고 하셔서 조금 청내 직원 보기에도 자상한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상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청장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드셔보셨죠? 예,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집어넣는 건데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강조해서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소비 쿠폰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식료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조선시대 같으면 사형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활 물가 업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조사관리단 이래서 133만 명에 대해서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하는 걸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대로 뭐 따뜻한 세정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오른손에는 빵을 주고 왼손에는 세금을 매겨서 삥 뜯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가지고 그야말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걸러내고 그래서 영세 납세자는 잘 구분해서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런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화면을 보시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국세 가운데 344조의 국세 가운데 68조인 17.5%가 근로소득세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징수가 편하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직장인들은 세금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 18%라는 걸로 이렇게 법인세하고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세율을 저희가 보면 구간 세율이 쭉 2010년부터 쭉 그냥 그대로 오다가 2023년에 살짝 6%, 15%의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오르고 임금도 올랐는데 가표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블랙킷 그리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표 구간별 근로자의 인구 비중은 어떠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6% 정도의 저율 적용을 받던 근로자 비율이 76%였는데 2022년에는 43%로 줄어들고 15% 구간에는 결국은 43.4%가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세금 구간이 가표 구간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구간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만 거기 보면 소비자 물가가 8.7% 증가하는 동안에 1인 평균 근로소득세는 39.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장이들은 월급은 오르는데 왜 자꾸 더 가난해질까 이런 게 아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을 사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실상의 강제정세다. 정세를 당하는 거다. 정부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선 홍보에 여러 가지로 솔솔한 재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월급장이들은 이게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윤출 기재부 부총리께서도 이에 대한 답을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그냥 세수가 줄기 때문에 하기 싫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도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것만 우리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실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물가 상승에 그런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청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늘 관심 있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외 사례도 보면 많은 나라에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 쿠폰을 뿌리는데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인식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또 소비 쿠폰을 쓴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이 어떻게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백신이라고 보면 이렇게 미리 세수가 월급의 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줘야 되는 보증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평소에 월급쟁이들의 그 월급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뭐 세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기재부는 힘이 좀 빠졌지만 우리 국세청장님은 힘이 좋으니까 전부 다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기재부와 대통령실을 설득해서라도 월급 받는 사람들의 소득세 부분을 이렇게 구간 좌표를 잡는데 힘써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많은가요? 아니요. 예. 그러면은 우선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그 자상한 세무조사 그거부터 좀 답변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탈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고의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악의적인 탈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세무회계하고 기업회계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서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세금 탈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조사 같은 거 나가서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줘서 다음번 신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자상한 세무조사라는 제가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근로소득세는 올해 아까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보셨겠지만 역시 올해 세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법인세도 있지만 역시 근로소득세는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목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서 어떤 과표 구간이나 이런 거가 합리적인 조정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세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개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물가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연동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득세 여러 가지 공제나 이런 개편 작업 같이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기재부에서 검토가 될 거고 저희도 이 소득세 관련해서 근로소득세 관련해서 좀 현장의 의견 취합을 해가지고 기재부에 전달을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근로자들의 좀 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같이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훈 의원님, 의사진행관이신가요?